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우한 교민들의 비행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얘기는 2부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 첫 인터뷰는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부터 가도록 하죠.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만난 지 하루 만인 어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구상은 뭔지, 속마음은 뭔지 직접 긴밀히 소통하고 계신 분하고 오늘 인터뷰를 좀 나눠보죠.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세요. 이동섭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전 대표 결국 탈당을 네, 했어요. 네네. 결국은 손학규 대표하고 얘기가 전혀 안 풀린 건가요? 네, 우리가 그제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의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17명인데, 예. 김관영 의원을 뺀 나머지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네,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했는데, 예. 그때 의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당권파 의원을 비롯한 호남 예. 종들까지도 모두 다. 예. 그래서 또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직접 언론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손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네. 우리가 같이 물러나자. 네. 같이 물러나고 미래그룹이라고 표현하시던데 미래그룹에게 당을 이끌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손학규 대표가 작년 제가 12월 달에 저를 만났을 때도 예. 안철수 대표를 직접 만나고 싶다. 미국에 주소를 알려달라. 또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당신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설득하겠다. 모든 비상 대권을 주겠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겠다. 자기는 헌신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비대위 만들어지면은 그 네. 당권도 넘겨주겠다는 네네.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네,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의 최근 얘기는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오면 당권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하시던데.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예. 또 우리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한테도 했고요. 또 그리고 언론에도 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전번에 전직 대통령이 뇌물 사건으로 그 수사를 받을 때 예.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뇌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손으로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장갑을 끼고 받았습니까? 아하.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다. 그렇죠. 당신이 했던 얘기를 지금 번복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들으셨어요. 이동섭 의원이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당권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네네. 귀국만 해라. 맞습니다. 넘겨주겠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틀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정하셨고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네네. 총선까지 시간표 쭉 봤을 때 네. 창당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요 시한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2월 중순에는 창당이 확실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를 따르는 지금 현재 그 바른미래당의 당의 구성원을 보면 예.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이 30%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세력이 70%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바른미래당인데 처음에 네네. 예, 그래서 안 대표가 이제 탈당 선언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이 거진 한 60% 이상이 탈당할 거고요. 원외위원장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비례대표 6명, 예. 지역구 1명, 7명 의원들인데 지금 당장에 탈당하면은 정치 활동이 어려우니까 창당 이후에 모두 탈당해서 함께 우리가 신당 창당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뭐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뭐 제 질문 나오기도 전에 말씀해 버리시네요. 네네. 안철수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7명. 네네. 지역구는 권은희 의원 하나고 네네. 우리 나와 계시는 이동섭 의원을 비롯한 6명은 다 비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에서 제명시키지 않는 한 그냥 사퇴하시면은 이제 의원직 네. 잃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안 시켜주면 사퇴하겠다는 말씀. 제명 요구를 해야죠. 일단 요구하고 근데 안 들어줄 게 안 들어주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창당면은 탈당하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점은 2월 중순 창당 직후가 될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신당을 만드는다 그냥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실 테고 네네네.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우리의 뭔가 소신을 펼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당이라면 네. 기호가 아시겠지만 기호가 뒤로 쫙 밀려요. 네. 선거 투표용지에서 네네. 상당히 불리할 거고 네. 거기다 보조금, 정당 보조금도 뭐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고 네.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과연 성적이 잘 나오겠는가? 뭐 이런 염려들도 하더군요. 그 지지자분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향하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양극단에 경도되어 있는 이 정치를 새롭게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념에 찌드는 그 낡은 정치의 지금 패러다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래도 지난 우리가 총선 때 26조 74%를 받아서 예. 38석의 그런 의미 있는 의석을 3당을 확보했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대선 때도 700만 표를 받았던 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향하고 있는 게 다른 기존 정치하고 다르고 깨끗하고 참신한 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예, 경우도 예. 단기 필마로 그 기득권 세력을 갖다가 깨부수면서 국중주의로 나가서 577석의 의원 중에 350석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애도 있거든요. 이쪽 진영 저쪽 진영 극단이 싫다는 중도표를 모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총선에 바람을 일으켰던 당시와 좀 비교해 보면 네. 뭐랄까요? 신선미? 참신성?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때 같은 바람이 가능할까요? 저는 더 좋은 환경이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만 심판하는 선거인데 이번에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 심판과 무능한 야당 심판입니다. 발목만 잡고 대안 제시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제1야당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도 개혁 실용주의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 당시는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중부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안철수계 의원 제외하고 네네. 다른 데서 함께하겠다는 의원들도 혹시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얼마나? 저는 상당히 많이 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바람 말고 실제로 정말 접촉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분도 계세요? 그 상당히 이제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집권당에서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요? 네네. 그럼 대략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분이 뭐 5손가락 안에는 듭니까? 10손가락? 네, 한 5손가락 안에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함께 네. 하겠다. 신당 네. 만들어다오. 나 여기 못 있겠다 하는 분들이.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러셨어요. 네.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라고 네. 하는 그 국민들, 네. 그분들의 마음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쪽 저쪽 할 때 한쪽인 네. 이제 반문이죠. 네네. 반문 연대라는 틀 안에서 지금 저 박형준 위원장이 이끄는 통추위와도 네네. 손잡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안 대표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 안 하겠다는 거죠. 정치 세력 공학적으로. 통합도 안 하겠다. 혁신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 실용 정당 네.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어렵고 또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된 그런 상황에서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와 과학을 아는 그러니까 제4차 산업의 선도주자가 안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집단을 영입해서 기존 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하고 정말 실용적인 그런 집단으로 크게 성장시켜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있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어제 통추위하고 네. 저 몇몇 의원들 만나셨다면서요, 안철수 의원들하고. 네. 그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모두가 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 모두가 당 해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혁신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이란 전제하에 가능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구조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안철수 전 의원은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네. 보수랑 같이 통합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안 하는 건 사실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실용주의 정당.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적으로 모든 걸 해체하는 거죠. 기득권 모든 걸 해체하고 제3지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서 기득권을 해체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그 뜻이 맞는다면 그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참여하는데 예. 그 논의한 구조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 중심, 안철수 중심으로 통합하면 거기도 함께할 수. 당연하죠. 그렇다면 함께할 수 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계 중진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네. 신당 창당 기술자들이 너무 많고 네.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좀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박수원 대표님이 너무나 과격한 발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발언할 뿐이 아닌데, 근데 안철수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양극단 때문에 정치가 지금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표현되는 국회 상황도 그렇고요. 정치가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교체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상을 보면 보수가 30%, 진보가 30% 아닙니까? 중도가 40%거든요. 예. 안철수는 매력 있는 후보거든요. 제4차 산업을 선두주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중심의 그 정당이 되면 좀 사회가 밝아지고 안철수가 또 얼마나 인품 있고 품격 있는 지도자입니까? 신당 창당 기술자라는 말에 네.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안철수계 의원들은 넣지 말아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린 다르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동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세요. 이동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